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가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젠슨 황이 말하기를 루빌이 양산이 되고 있다. 그런데 양산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HBM4가 들어가는데 아직 엔비디아에서 삼성, SK, 마이크론 이 세 군데 최종 쿼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품질 통과를 해야 되는데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에서 삼성이 HBM4 퀄 통과를 가장 먼저 할 것이다 라는 그 짤막한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포스의 최신 보고서에서 엔비디아 HBM4의 퀄 테스트를 가장 먼저 통과할 기업은 삼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삼성전자의 HBM이 작년 25년도 이제 4분기 정도에서부터는 정상화가 됐지만 그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내 유명한 애널리스트도 삼성이 아마 그 메모리의 이제 주도권을 회복을 하려면 뭐 2, 3년 걸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삼성이 지금 좋은 성과를 목전에 둔 것 같습니다. HBM4가 이제 가장 먼저 코어를 통과할 수 있는 그 본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HBM4의 퀄은 속도가 아니라 통합 완성도. CES 2016에서도 젠슨 황이 얘기하기를 통합 플랫폼, 시스템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따라서 HBM4의 퀄 통과는 단순한 D램 성능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통합하는 플랫폼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BM4 4의 이제 퀄에 관계된 것을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원C D램을 했습니다. 베이스 다이도 삼성 파운드리 4나노를 했습니다. TSV 패키징 안정성이라든가 GPU와 시스템 호환성 그러니까 이 네 가지에 동시적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에서 삼성이 좋은 점수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어 다이죠. 여기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HBM이죠. 여기를 삼성은 SK하고 마이크론하고 다르게 한 세대 앞선 원C D램을 썼죠. SK는 원B를 썼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에 이제 베이스 다이를 SK 하이닉스는 TSMC에서 12나노에서 했지만 삼성은 삼성 파운드리 4나노에서 했습니다. 이런 아마 그런 조금 앞선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엔비디아의 퀄을 통과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드포스가 삼성을 가장 앞에 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위에 있는 네 가지 요소를 한 회사 내부에서 수직 계열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회사 내부에서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 그러니까 턴키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 어쩌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 수직 계열화 턴키의 이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술이 좀 올라온 것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며 결정적인 포인트는 원C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C D램 플러스 자체 베이스 다이. 그래서 HBM4는 D램보다는 베이스 다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이스 다이에다가 뭐를 넣냐면 여기가 고객 맞춤형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저 베이스 다이에다가 자기만의 뭔가를 넣는 거예요. 그걸 이 지금 파운드리에서 해야 되는데 SK 하이닉스가 잘 하기는 하지만 파운드리 기술이 없기 때문에 라인이 없기 때문에 삼성이 유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합하는데 삼성이 유리하게다는 얘기죠. HBM4부터는 구조적으로 베이스 다이의 비중이 급격히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표를 만들었습니다. HBM3E하고 HBM4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인터페이스, 베이스 다이, 공정, 영상 이런 것을 했는데 HBM4는 HBM3E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복잡하고 성능이라든가 전력 효율이라든가 D램이라든가 로직의 동시 최적화가 필요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원C D램 플러스 자체의 4나노 파운드리 베이스 다이를 한 회사에서 동시에 설계 조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수직 계열화 아니면 턴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이 삼성전자 HBM3, HBM4는 코엑스에서 제가 직접 보고 온 것입니다. 근데 삼성하고 다르게 이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D램에서 강점은 있으나 베이스 타이는 외부 파운드에서 이제 의존을 해야 되고, 마이크론 같은 데는 HBM4의 베이스 타이를 파운드리가 아니라 자체 메모리 라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미세 조정 속도에서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콜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리비전 대응 속도, 리비전이라는 것은 HBM4를 이제 콜 테스트를 하는데 일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리, 수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리비전을 SK 하이닉스가 자주 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보면 SK 하이닉스는 25년 3월에 HBM4의 샘플을 엔비디아에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한 3개월 뒤에 한 7월경에 샘플을 엔비디아에 줬어요. 그리고 HBM3E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다 샘플을 주고 최종 콜을 받는데 보통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월수로 따지면은 지금 거의 10개월이에요. 그런데 HBM4가 HBM3E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HBM이라 한다 할지라도 지금 SK 하이닉스가 10개월 정도 되는데 9월이 나와야 되는데 뭐 10월, 11월, 12월 이때도 리비전이 계속되어 있었고 12월인가 마지막 샘플을 공급을 한다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SK 하이닉스가 HBM을 잘 하기는 하지만 SK 하이닉스한테 HBM4의 콜이 먼저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결정적인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HBM3 재설계 경험과 HBM4의 선행학습이다, 이렇게 또 제목을 달았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그 콜을 통과를 하지 못했을 때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취임을 해가지고 원웨이 D램을 재설계를 다 해버렸습니다. 원시 D램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영현 부회장 측에서 삼성은 HBM3를 부분 개선한 게 아니라 D램 원점에서 재설계를 해버렸습니다. 자존심을 엄청나게 상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이라는 삼성전자가 D램을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굴욕적이게도 재설계를 하면서 성공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엔비디아의 콜 과정은 실패, 수정, 리비전, 재테스트 이런 것들이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최종 콜이 나오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은 빠른 양산이 아니라 근원 설계 수정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콜 테스트를 하는 동안 어떤 부분이 리비전 이렇게 수정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삼성전자는 위에 있는 그 코어 다이하고 베이스 다이를 다 직접 하니까 이게 그 대응 속도가 좀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HBM3E에서 이미 열이라든가 전력 신호 무결성 문제를 D램 레벨에서 해결해본 경험이 HBM4 콜에서 가장 큰 무기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트렌드 포스가 뭐라고 하냐면 가장 먼저 통과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긴 문장을 제가 원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 이렇게 나오면서 Supplier to Quality First, 그러니까 콜을 가장 먼저 통과할 것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트렌드 포스에서. 자,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개통도는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드는 개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들죠. 그래서 뭐 TSV라든가 패키징을 해가지고 이제 완성된 HBM을 엔비디아에는 납품을 하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다시 TSMC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베이스 다이라든가 또 코어스라든가 패키징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HBM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파운드리에다 또 HBM을 더하는 거죠. 또 여기에다 로직, 여기 이제 패키징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복잡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시스템 중에 SK는 이 앞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단만.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걸 모두 통합적으로 한 솔루션에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삼성전자의 실력이 조금씩 나오는 거 아닌가.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이 수직 계열화, 턴
턴키가 가능한데 이게 이론적인 것이 아닌가, 이 실력이 좀 모자란 거 아닌가 했는데 이것이 아마 조금 더 발전을 한 거 아닌가 해봅니다. 결정적인 포인트 세 번째는 엔비디아 루빈 일정과 정합성. 그러니까 루빈이 생각보다는 조금 늦어졌어요. 그러나 내년 아마 한 2분기부터는 대량 생산이 들어갈 것 같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제품이 이제 그 출시가 될 겁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가속기 루빈은 HBM4가 전제된 아키텍처입니다. 루빈이라는 것은 HBM3E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HBM4를 가지고 만듭니다. 따라서 메모리 쪽 일정이 밀리면 GPU 출시 자체가 일정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빠른 양선이 아니라 가장 예측 가능한 공급사다. 그리고 그거를 정말 빨리 제대로 공급해 줄 회사가 누구냐, 이건 거죠. 또 삼성전자는 HBM4, 소캠2, GDDR7, 범용 D램까지 동시에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제공이 가능한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리스크 분산용 1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림, 이거는 제가 그 기본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GPT를 한 거예요. 삼성만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턴키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로직 설계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HBM 이걸 전동적으로 설계를 하죠. 메모리 뭐 D램은 원시 D램 잘하고 있고 HBM3를 양산을 하고 있고 HBM4도 26년 아마 2월부터 양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1월에 콜을 받고, 그리고 이게 패키징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HBM 경쟁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통제력이다. 그러니까 삼성의 모든 과정을 통제를 하고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콜 테스트에서도 우호적인 피드백과 빠른 커뮤니케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HBM 코어 다이, D램은 참 할지를 모르겠지만 TSMC가 만드는 베이스 다이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을까? 잘 되고 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코어를 누가 받을 것이냐? 이거는 아직까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결정적인 포인트 네 번째입니다. 트렌드포스가 본 게임 체인저는 뭐냐? 트렌드포스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HBM4는 누가 더 빠르냐가 아니라 누가 더 완성도 있게 통합하느냐, 통합하는 것, 통합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조건을 가장 충족하는 것이 삼성 DS 부분 반도체라는 얘기죠. 원시 D램, 4나노 베이스 다이, 패키징까지 수직 통합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HBM3E에서 검증된 제 설계 경험, 그래서 가장 먼저 코어를 통과할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핵심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HBM 코어는 메모리 단품 경쟁이 아니라 이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D램, 로직, 패키징을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느냐, 이 한 몸처럼 전부 다 통제가 가능하느냐. 그래서 그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것은 지금 삼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HBM4부터 이런 그 기술력, 이런 것을 리더십을 갖춰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것이 삼성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서 이 원문입니다. 이 속에 나와 있는 것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